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금리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라고 하면은 이 세금을 적게 내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서 오히려 세후 수령액을 더욱더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이 절세의 첫걸음을 하기 위해서 특히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 중에서 비과세 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은데요. 문제는 비과세 보험은 납입하는 기간과 거치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비과세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좀 이 소득과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에 따르면요. 이 과세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해서 종합과세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이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계산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 합산해서 종합소득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매기는 세금을 바로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뜻하게 되는데요. 이 소득에 대해서 총합산한 소득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기준에 따라서 최저 6%에서 최대 42%의 세율이 적용받게 되는데요. 이때 적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세표준이 더욱더 낮아야 적은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과세표준 차이에 따라서 세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과세표준 8,800만 원과 8,900만 원을 예시하였는데요. 실제 100만 원밖에 과세표준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산출세금 무려 553만 원이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세표준 8,800만 원일 경우에는 세율이 24%가 적용이 되죠. 여기에 누진공제액 1,490만 원을 제외하게 돼서 산출세액은 622만 원이 발생하게 되고요. 과세표준 8,900만 원일 경우에는 세율이 35%가 적용이 됩니다. 누진공제액 1,940만 원을 제외하게 되면은 산출세액은 1,175만 원이 발생해서 실제 세금에 대한 차이는 553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단 100만 원 차이 때문에 실제 세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세율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절세를 하기 원한다라고 하면은 과세표준을 낮추는 플랜이 매우 중요하고요. 과세표준을 낮춰서 세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절세가 되는 것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인하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 각종 공제를 하기도 하고 혹은 비과세 소득을 만들길 원하는데요. 일부러 소득을 줄이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러면 비과세 소득이 가능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가지 소득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고요.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겠죠. 그 세금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4%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하게 되는데요. 이 종합소득에 합산할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최저소득세 14%가 적용됩니다. 비교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이 종합소득에 합산했을 때 6%의 세율은 절대 적용받지 않게 되죠. 최소 14%가 적용되고 그 이상의 세율이 적용 가능하면 그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2천만 원의 한도라는 것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1월부터 2천만 원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 이전에는 4천만 원이 허들이었습니다. 이 4천만 원의 기준 조건일 때보다 2천만 원 하향 조정이 되면서 실제 세금 내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났고요. 또 최근에는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죠. 그러면 이 종합소득세가 더욱더 늘어날 그런 분들이 과세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소득이라는 것을 비과세로 만들었을 때 매우 유리해지는데요. 이 금융소득을 비과세로 만들게 되면 당연히 과세 표준은 더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그러한 효과를 발생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금융상품을 비과세로 가입하는 것과 비과세로 가입하지 않는 것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단순 계산을 통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소득 6천만 원과 사업소득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이자소득 6천만 원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4천만 원은 종합소득에 포함돼서 이 사업소득과 합산하게 됩니다. 합산하게 돼서 종합소득세율이 38%가 적용받게 되고요. 이 비과세 보험의 경우는 6천만 원이 모두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미가입했을 종합소득세율이 38%, 1억 7천만 원이 적용되면서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38%의 세율 구간이 적용받게 되고요. 이 비과세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사업소득 1억 3천에 대해서 과표 8,8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5천만 원 이하인 35%의 세율 구간이 적용받게 돼서 훨씬 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이자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 14%, 분리과세 14%를 적용해서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308만 원의 이자 소득세가 발생하게 되고요.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1억 7천만 원,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한 1억 7천만 원에 38%를 곱하게 되고 여기에 누진공제액을 빼게 되면은 총 4,972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결국 총 합산해서 세금은 5,280만 원의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비과세 상품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자소득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1억 3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35% 세율을 구하고 누진공제액을 빼게 돼서 총 3,366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발생하고 이자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산하게 되면은 역시 총 세금 3,366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방금 소개해드린 이 예시에서 이 비과세 상품을 가입하지 않는 것과 가입하는 것은 큰 차이가 발생하고요. 세금은 무려 1,914만 원이나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을 투자 상품으로도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과 해외펀드, 변액보험을 비교해 볼 텐데요. 미국의 IT 다국적 기업 사과마크라고 있는 A사에 1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억 원에 투자를 해서 3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을 경우에 이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는 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하고 양도소득세 22%를 결정했을 때 세금은 605만 원을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해외 펀드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이 해외 펀드의 경우 이 펀드 소득을 배당 소득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5.4%로 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46.2%까지 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세금은 462만 원에서 최대 1,386만 원까지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변액보험으로 가입해서 수익을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세금이 0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금적인 차이 때문에 상당히 변액보험이든 일반 비과세 연금, 비과세 보험이든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죠.